문, 인유 전무 경의증례하고 불무 방해하니 하여하니 있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경의증례하는 데만 힘쓰고 전무 경의증례하고 불무 방해하니, 방해는 의방해죠. 의방해에다는 힘쓰지 않으니 어쩌합니까? 그러니까 내면 그 수양, 명상 뭐 이런 것만 자꾸만 하고 의방해,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힘쓰지 않는, 명상 막 그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 지나가도 그 눈은 떴는데 봐도 본체 만체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명상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자가 말하기를 유저중자는 필형저 왜 하나니. 유저, 이건 저로 읽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지어를 줄임말이에요. 지어의 줄임말이야. 이 저라고 읽고 어디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지어 중 그런 얘기예요. 가운데에 있고 가운데에 유지 있는 것은 필형저외 하나니, 반드시 형지어외 바깥으로 드러나니, 그러니 가운데에 있는 거 경의직내 하는 건 경의직내는 가운데죠. 그것을 경의직내 한다고 하면 그게 저절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게 의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공불직내니, 오로지 직내, 경의직내를 못할까 걱정할, 내직 경의직내하면 왜 필방이라. 의방해는 반드시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정자 명상만 하는 사람들, 이 앞에서 질문한 건 뭡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뭘까요? 경의직례만 하고 의방에는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건 뭐예요? 정자가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정자는 경의직례를 제대로 하면 의방해가 그대로 된다는, 저절로 된다는 거야. 근데 뭘 의방해를 또 힘써야 되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자에게는. 그러면 이 질문한 사람, 경의직내에만 힘쓰고 의방에는 힘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전적으로 경의직내에만 힘쓴다고 그랬죠? 전무 경의직내 그랬죠? 근데 전적으로 경의직내만 힘쓴다고 했는데 잘못 힘쓴 거예요. 제대로 경의직내를 하게 되면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의방이에요. 뭘 경의직내만 힘쓰고 의방에는 힘쓰지 않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야. 나눠졌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 경의직내를 하고 있는 거야. 말은 이게 쉬운데 이 명상하는 거,
명상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병통이 이거더라고요. 이게 그 외부의 그 접촉이 계속 오잖아요. 명상하는데. 그걸 다 끊어요. 자꾸만.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명상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 들리게 하려면 자꾸만 그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외부의 접촉을 자꾸만 끊어. 그래서 경이직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외부 접촉이 좀 들어와 버리면 바로 그냥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정자와 우리 육아에서 얘기하는 경이직례라는 것은 외부의 접촉을 끊고 경이직례하는 게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서 경이직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하고 다른 상태를 지금 육아 그 성리학에서 함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 유저 중 가운데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게 함양했을 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함양하는 걸까?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마치 씨앗처럼 마음속에 주인, 씨앗처럼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이게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 경이직례만 하고 의방에 힘쓰지 않는다. 안과 밖에 나눠져 있는 거는 저 씨앗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씨앗 같은 게 없으니까 안과 밖을 자꾸만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씨앗이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 마음속에서.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시경에서 문왕이 어떻게 됐죠? 소심이익했다고 그랬죠? 소심이익하면서 소사상제했다고 그랬죠? 하느님을 밝게 섬겼다. 요게 마음속에 씨앗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표현한 소심이익, 소사상제 요런 모습이 저 씨앗을 키우는 모습이에요. 씨앗을 키우는 그게 마음속에 딱 있으면 이 정자 얘기로 비하면 유저중자 하면 그 씨앗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어때요? 이익하게 나타나요.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안.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전민정 아니에요? 정민정. 황돈 전민정이 자기 견해를 이제 정자의 견해 이렇게 쭉 이렇게 주자의 말 이렇게 붙였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딱 넣은 거예요. 경의지설이라는 건 경의직내
의방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유 다 대거의 호원지나 선유들께서 경의직례와 의방해를 서로 대거해서 말씀한 것이 많으나 고 정자천 급 호씨 주자지서라면 정자께서 얘기하신 거, 그 다음에 오봉호씨하고 주자의서를 살펴보면 우유 빈주 경중지 변하니 학자상지라. 빈주 손님과 주인 가볍고 무거운 그 차이가 있다. 뭐야? 경의직례와 의방의 사이에 뭐가 주인일까요? 경의직례가 주인. 뭐가 빈일까요? 의방해가 빈. 뭐가 중할까요? 경의직례가 중. 의방해가 경. 그러니 학자들은 이걸 자세히 살펴야 될 것이다. 경의직례와 의방해. 경의직례를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경의직례라는 것은 경건에서 내면을 곧게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뭐냐? 이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씨앗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네, 경건하면서 조심스럽고 소심이 이익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호씨가 얘기한 거경에서를 보겠습니다. 오봉호씨왈. 오봉호씨는 호갱입니다. 거경은 소위 정의 아니라. 거경은 이거 번역 아주 마음에 안 드네. 거경을 마음을 경에 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번역들이 저 신경부주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요.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경에 거한다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안주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얘기, 마음을 뒀다가 안 둘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경은 마음을 뒀다 안 뒀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한다는 얘기. 경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다른 데 갈 생각 1도 없이. 그게 거경이에요. 마음을 경에 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뒀다 안 뒀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 손석희 선생님 거경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거경이라고만 쓸 수 없으니까 해설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여기서 거경은 마음이 그저 본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경의 성의 자리에서. 경의 자리에 아주 편안하게 아주 다른 데로 갈 생각 1도 없는 상태가 거경이에요. 그 거경이
소위 정의하라. 의를 정밀하게 하는 것이다. 경에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만 의롭지 못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의롭지 못하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를 정밀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를 정밀하게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소위는 방법이에요. 주자왈 근세 위 정의지설은 근세의 그 의를 정밀하게 하는 설은 막상어 정몽이요. 정몽보다 더 상세한 게 없고 오봉 차원은 호봉의 이 말 거경은 소위 정의하라라는 이 말은 우 정절 간당하니 정밀하면서도 간단하고 마땅하니 심가 완미이니라 깊이 완만할 만하다. 주자가 호갱의 이 말을 굉장히 칭찬하는 겁니다. 경에 편안하게 거하는 것이 바로 경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의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정밀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경에 편안하게 거하는 것이. 주자왈 경의직내 최시 긴절 공부니라. 경의직내가 가장 기묘한 공부다. 우알 또 말하기를 경의직내면 변능의 방해니 경의직내를 제대로 하면 씨앗을 심은 것처럼 씨앗을 함양하는 것처럼 경의직내를 하게 되면 의방해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빛이 별개 별유 계의라. 별도로 하나의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경은 비어 경이요. 경은 거울과 같고 의는 변시는 조절하. 의는 그 거울 속에 비춰져서 나타나는 거다. 우알 또 말하기를 제 경의직내면 변의방이니 경의직내를 하면 곧 그게 의방해가 되니 의 변유 경이요 의로우면 곧 경이요 경 변유의니 경하면 바로 그게 의로움이니 예를 들면 거인 변유의요 인에 거하게 되면 곧 의로 말미암게 되고 유의 변 거인이라 의로 말미암으면 곧 인에 거하는 것이다. 혹자가 묻기를 경은 막짓이 함양이요 경은 다만 함양하는 것이요.
막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함양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는 변 분별 10이 있고 그러니까 요 막자가 들어간 거는 왜 들어갔냐 이게 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경은 함양하는 것이고 의는 시비를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의문문을 쓸 때 사용한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저왈 불수 임지설이니 임지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불경시에는 변시불이니라. 경하지 않으면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경과 의를 이렇게 함양과 시비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나눌 필요 없다. 경함은 곧 의. 안과 밖의 차이는 있지만 마치 씨앗이 안에서 자라서 바깥으로 나오듯이 이걸 통다지로 봐야 돼. 연결된 거로 봐야 돼. 한 몸이야. 경과 의가. 그런데 뿌리는 경이야. 경이직내. 예, 하여튼 길게 했네요. 예, 경이직내에 대해서 좀 알겠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공부를 몇 달을 했는데 1월부터 했구만. 여기 보니 써져 있네요. 주역, 한사, 그래요. 병이직네. 자, 82쪽. 징분지력장. 징분지력장은 손깨죠. 손깨죠, 손. 산택. 손은 산택손. 이 주역을 모르면 이 신경부지를 못 읽겠는데요. 이 산택 손이니 뭐 이 주역 공부를 해야 알죠. 산, 택, 손, 깨. 택. 41 손. 손해본다, 이런 얘기. 주역은 항상 누가 주안점이냐? 하층민들이 주안점이에요. 백성들이 주안점이에요. 위에 지도층이 주안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본다는 건 누가 손해보는 걸까요? 백성들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제 연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산에서 뭐가 자라요? 나무들이 자라죠. 근데 나무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네? 나무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자라죠.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물길을 빨아들이고 이 나무들이 잘 자라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물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들이 준 물 제한관을 갖고 이 위에 있는 상층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하층민들이
국가를 운영하려면 백성들이 손해 보는 것도 있어야 돼. 여기서는 기꺼이 손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괴를 보면 지도자들한테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 보는 게 아니야. 그걸 또 그렇게 해줘야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을 하죠. 국방도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죠. 산택손. 산택손. 그 다음에 이제 익괴가 나와요. 익괴. 풍래 익괴 나오는데 그 익은 그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유익하냐? 하층민들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위에 상층부들이 그 손해를 보고 하층민들한테 유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없는데 주요 그 역전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손괴의 대상전. 손괴는 그 괴사가 있고 그 64개는 괴사가 있고 그 다음에 효사가 있죠. 6개의 효에 대한 사. 그래서 괴사는 누가 졌다는 거예요? 문왕께서 지신 거고 효사는 누가 졌다는 거예요? 주공께서 졌다는 거죠. 근데 괴사, 각 괴에는 이제 문왕이 지신 괴사가 있는데 그 괴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자께서 그 괴사에 대한 그 괴의 괴사에 대해서 그 이해할 수 있게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 말이 여기 상전이에요. 그걸 대상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손괴에 대한 공자의 손괴 괴사에 대한 공자의 도움말이에요. 산하유택이 손이니 산 아래에 연못이 있는 게 손이니 군자는 이하야 징분지력하나니라.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 요게 이제 공자께서 손괴에 대해서 말씀하신 손괴의 대상전입니다.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분노를 징계하고. 자, 분노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징계해. 그 다음에 욕심, 욕망. 우리가 살다 보면 욕망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 징분지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징분지력을 하면 분노를 막고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 손해 보는 거죠, 사실은. 그죠? 네? 운전하는데 막 앞을 질주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지고 막 들이받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이, 그냥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보는데 그게 좋은 거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손해볼수록 좋은 게 뭐냐? 분노가
날 때 그거를 징계해. 이거 손해 보는 거야. 근데 손해 볼수록 좋은 거야. 징계할수록. 욕심이 일어날 때 그걸 틀어막어. 그거 손해 보는 게 아니야. 자,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질욕, 욕심을 들여만다. 욕심하고 뭐죠?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하고 뭔가를 잘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 거, 뜻하고, 예? 욕하고 구분이 잘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하고 욕하고, 예? 구분이 잘 됩니까? 용목사님, 뜻하고 욕심하고 구분이 잘 되십니까 평소에? 아, 이거는 뜻이야, 이거는 욕심이야. 구분이 잘 되십니까? 저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이게 구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젊었을 때 이게 특히 구분 잘 안 되죠. 근데 저게 진군지력을 하려면 저게 구분이 돼야 돼. 구분이. 아, 이거는 욕심이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유학에서 항상 얘기하는 선지후행. 알아야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고. 이게, 아, 이게 지금 욕심이네. 이거는 자제를 해야지. 아, 이게 뜻이네. 이거는 못 먹어도 고야.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이상한 행위들을 하게 되고. 이 징분지력, 지금 군자는 이것을 보고 징분지력을 한다. 이 징분지력 하려면 구분이 돼야 돼. 구분이. 요 분노도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노도 개인적인 분노와 공분이라는 게 있어요. 공분. 이 구분 잘 됩니까? 이 분노는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공분하고 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분이 나는 게 맞아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여기서 유명한 정명도 선생의 정성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날 때 그 순간에 그 자기가 이게 지금 화내는 게 맞아 틀려, 이거를 자기 마음속에서 돌아본다는 거. 이 돌아봐야 징분지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돌아보면 징분지력을 못 해요. 여기 지금 손깨가 의미하는, 손깨에서 공자가 얘기하는, 대상전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천선생활 원주니까요. 이거는 이제 서산 선생이 붙여놓은 거죠. 이천선생활 수기지도의 소당 손자는 유부녀욕이라.
자기를 닦는 도에 있어서 마땅히 손해봐야 되는 것은 분노와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냐 뭐 이거 따지지 말고 일단 분노와 욕심이 일어나면 무조건 깎아라. 이게 수기지도다 이런 얘기예요. 고로 징계기 분노하고 그 분노를 징계하고 질색기 의욕이라. 그 의욕을 틀어 막아라. 뭐 이거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의욕이 펄펄 넘치죠. 욕심이 막 넘치고 지나가다가 무슨 예쁜 여인만 하나만 보면 뭐 막 그게 하루 종일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막는다? 쉽지 않죠. 그게 뭐 몸이 아프고 이제 이런 비실비실한 애들은 그런 게 저절로 되죠. 의욕이 넘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혈기왕성한 애들은 특히 막 운동선수 뭐 이런 애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열받으니까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그 신문에 잠깐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학생들을 뭐 운동을 뭐 시켰대요. 무슨 운동이라더라. 하여튼 뭐 농구 운동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공 가지고 하는 거라든가 이걸 시켰더니 학교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대. 좀 쉬었다 할까요? 네네. 네.